저는 우리 학교 영양사 제일 싫어합니다. 제가 키도 작은데 제 배를 이래 만들어 놨어요. 그러니까 제가 영양사 선생님 만날 때마다 이러시면 안 된다고, 저의 식탐을 계속 유발하게 만드신다고. 그리고 뭐 저는 학교 생활에 제일 즐거워야 되는 게, 저 개인적으로 밥이 맛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아침에 제대로 못 먹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학교 급식이 맛있어야 되죠. 텔레비전이나 신문에 급식자 나온다는 뉴스 기사 보셨죠? 그거요, 우리 학교는 기본으로 깔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화면을 보니까 뭐 랍스터 나왔다고 뭐 대문짝만하게 신문에 나왔잖아요. 우리도 먹어요. 아니, 제가 집에서 거짓말 아니고요, 이 주말 되면 애들하고 같이 시켜 먹을 음식이 없어요. 피자 칸데 우리 피자 아랫게 먹었는데, 통닭도 먹었는데, 그러니까 애가 막 짜증내요. 그래, 급식은 진짜 맛있어요. 학교 생활이 즐거운 거예요. 제 얘기 하겠습니다. 이제 저는 여기 계신 부모님들이나 학생이 우리 학교에 오면 가장 많이 괴롭히는 사람입니다. 저는 이제 담당이 진학이다 보니까 학생들을 공부시키는 그런 활동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금 전에 앞에 있는 그 진로부장님께서는 학생들을 활동을 시키고 그 활동을 기록하게 하고, 그래서 생활기록부를 풍부하게 하고, 이런 역할을 하시는 거고, 저는 공부해. 뭐하고 있어? 자습실에 들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이 접니다. 대입제도 잠시 말씀드리면, 조금 전에 그 진도부장님께서 하신 거, 요거 생활기록부 종합전형에 대해서 말씀하신 거예요. 생활기록부 열심히 적자. 저는 얘기할 게 요겁니다. 우리 공부 열심히 하자. 아직도 그 교과전형에 대한 수요가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종합전형은 내가 낮은 성적인데도 불구하고 상위권 대학에 뚫을 수 있는 거지만, 교과전형은 내가 열심히 한 만큼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이 내가 노력하는 것보다 낮은 대학 가면 안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자기가 노력한 만큼 대가를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 교과전형이거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종합전형도 제가 많이 합니다. 지금 3학년실에는 3학년 담임선생님들이 지금 면접, 내일 이화여대 면접이에요. 모레. 그래서 지금 3학년실에서 면접 준비를 현재 하고 있는 상황이에요. 그래서 그 이제 종합전형 준비도 하지만, 저는 수능 날까지 계속 애들 공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뭐 미술 쪽에서는 실기 실적이 많고, 이 일반 학생들은 교과 전형이나 종합 전형이 굉장히 많습니다. 우리 고등학교에서 공부하려면요, 하늘이 무너져도 이거 대학 수학 능력 시험 못 치면 다 도루묵이에요. 지금 정치권에서 계속 정시, 수능 점수가 대학 가는 걸 계속 늘리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지방에서는 그 찬성하면 안 돼요. 정시 늘리는 게 우리 지방에서는 손해, 서울 애들인데 유리한 거예요. 그런데 정시가 왜 저렇게 큰 소리를 낼 수 있냐면, 수능은요, 반칙이 없어요. 네가 아는 만큼 시험 쳐라 이거죠. 반칙이 없어요. 네 아는 만큼 칠 거야. 정해진 시간에 네가 국어 문제를 80분 동안 풀어봐. 몇 점인지. 세치기도 없고요, 옆에서 가르쳐 줄 수도 없고요. 지 실력대로 점수가 딱 나오는 거예요. 소위 말하면 공정한 거죠, 겉으로 보기에. 그런데 속으로 들여다보면 이게 공정하지 않아요. 수능 점수 잘 나오려면요, 진짜 그 주위에 많은 도움이 있어야 돼요. 학원도 열심히 가야 되고요, 인강도 많이 들어야 되고요, 학교 수업도 열심히 들어야 되고요, 여러 가지 정말 학생들을 뭡니까 그 피를 짜내야 그 정시 성적이 잘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지방에서는 수시가 확대되는 게 맞지만, 일단 그
수능이라는 시험 자체가 공정하기 때문에 그쪽으로 정치권이 40% 이상으로 하라고 자꾸 밀고 있고, 현재 수도권에 있는 제일 명문대학교는 다 40%를 정시로 뽑고 있습니다 지금. 그래서 우리가 수도권에서 자꾸 정시가 확대되니까 우리가 정시를 손 놓을 수도 없고, 그리고 여기 두 번째 있는 요거, 이 내신만 가지고는 안 됩니다 지금. 우리 여기에 최저 학력이라는 게 붙어 있어요. 수능 성적을 일부 보는 거예요. 그래, 정시는 국어, 영어, 수학, 탐구 과목을 다 보지만 수시에서는 이 경북대학교를 예를 들면 두 과목만 보는 거예요. 네가 잘하는 두 과목만 보겠다 이거죠. 그러니까 내가 잘하는 과목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을 못 치면 안 돼요. 내가 잘하는 과목은 시험 잘 쳐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수능을 잘 치도록 공부를 계속 시킬 수밖에 없는 이유이기도 합니다. 자, 수능 시험이 지금 지우시죠. 지나가겠습니다. 이거 나중에 입학하면요, 이 학교 저 학교 가면 학기 초에 이거 다 설명합니다. 아까 여자부장 선생님 막 설명하시죠. 이겁니다. 우리 학교 이거 잘 해가지고 뭡니까, 좋은 교과목을 가르치고 있다, 뭐 이런 얘기시고요. 자, 제가 하고 싶은 얘기요, 우리 내신 잘, 중학교 중간고사 기말고사 잘 쳐야 됩니다. 우리끼리 경쟁이지 않습니까? 수능은 전국 경쟁이에요. 거기에는 외국어 학생들도 있고, 영재고 학생도 있고, 과학고 학생도 있고, 재수생도 있고, 반수생도 있고, 걔들하고 같이 경쟁하는 거기 때문에 중간고사, 기말고사를 다 쳐야 되는 우리가 불리해요. 그런데 내신은 우리끼리 하는 거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내신 성적이 떨어지면 우리 학교에서 경쟁력이 처졌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신 공부 열심히 해야 됩니다. 중학교보다 고등학교 내신이 훨씬 중요하고, 아까 제가 뭐 여러 설명이 있었지만 요건 알고 가셔야 됩니다. 중학교는 절대평가라 그래서 예를 들면 80점이 기준이면 80점 넘어가면 다 A등급이에요. 고등학교는 그게 없어요. 줄을 쫙 세워가지고 1등에서 4등까지는 1등급, 4등에서 11등까지는 2등급을 칼같이 잘라버려요. 그렇기 때문에 나는 3년 내내 성적표가 중학교 올 A라도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전부 3등급, 4등급일 수도 있어요. 그게 고등학교 공부하고 중학교 공부의 가장 큰 차이점이에요. 그래서 우리 애가 성적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고등학교 등급 체계에 얘가 그 경계선에 있었던 것이. 그러니까 야가 1등급을 못 받고 2등급이 되고 2등급 못 받고 3등급, A가 보통 3등급까지 나옵니다. 재수 없으면 중학교에 좀 쉬운 과목이었다 그러면 재수 없으면 4등급, 5등급도 나와요. 그래서 고등학교에 들어오면 어떤 고등학교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나라 제도가 그렇기 때문에 들어오면 이빨 단단히 깨물고 공부를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요 최저 학력이라는 게 수능 두 과목 본다 그랬지 않습니까? 경대를 기준으로 하면 두 개 봐서 5등급이에요. 그래, 한 과목은 2등급, 한 과목은 3등급이면 봐주겠다 이거죠. 1등급, 4등급 봐주겠다 이거예요. 그래서 어쨌거나 두 개 과목에 등급을 합해서 5등급이 되면 봐줄게. 그래서 이거는 정시로 가는 것보다 훨씬 쉬워요. 그래서 최저 학력 요거 맞추고 내신 열심히 공부하면 대학 가는 게 굉장히 쉽다는 거죠. 자, 우리 학교 방과후 수업 열심히 합니다. 자율학습 열심히 시킵니다. 방과후 수업 학생들이 공부하기 싫으면요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 선택지 하재. 근데 문제는 학생이 선택할 능력이 있느냐 없느냐가 이게 문제지 않습니까? 얘가 국어 공부를 해봐야 국어가 내가 잘할 수 있다 못할 수 있다 이게 정해지는데 선택지 하재. 수학을 해보고 어려운 거 달라들어봐 문제 풀어봐야 선택을 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런데 선택지 하재. 얘들은 공통점이 있습니다. 얘들은 공부하기 싫습니다. 그리고 자율학습하자 그러면 집에 가야 될 사유가 정말 많습니다. 주로 할머니 할아버지 많이 죽입니다. 그러고요, 그 고3도 공부하기 싫으면요
오늘 제사예요. 수능 지금 20일 남았는데 오늘 제사라고 가면 돼요. 공부하기 싫으면 방법 없습니다. 집에 일일이 다 저리가 엄마 오늘 제사 맞아요 할 수도 없고.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은요 왜 해야 되느냐면 정규 수업은 내신 때문에 하는 거예요. 내신하고 그리고 수능 공부지만 방과 후 수업은요 100% 수능을 위한 공부예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을 안 하면 내신 성적만 좋고 최저학력을 못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방과 후 수업을 열심히 시키는 거예요. 방과 후 수업 열심히 하는 학교가 다 학력이 좋아요. 수성구에 옛날에 유명한 학교들요 전부 다 그때 보충수업이라고 그러죠. 보충수업요 영교시도 있었고요 8교시, 9교시, 10교시도 있었어요. 그런 학교들이 다 명문고가 됐어요. 자율학습요 이래 생각하시면 됩니다. 맛있는 거 먹었죠. 하루 종일 수업하지 않습니까? 1교시에서 6교시 방과 후 2시간 해가지고 무려 수업을 9시간 했는데 그걸 복습을 안 해? 그거 복습 안 하고 집에 갔는데 그게 어떻게 실력이 됩니까? 9시간 하루 종일 수업했는 거 그날 쳐내도 내일 9시간 또 간다니까요. 그런데 재밌는 거는 걔가 학원을 또 가네? 자율학습을 하고? 그러면 가는 지가 배운 거 언제 소화시키죠? 주말에 합니까? 잘 자지. 그러니까요 학교에서 방과 수업 하면 참여하셔야 되고 자율학습요 참여하셔야 돼요. 그런데 안타까운 건 부모님이 애인데 저요 애가 머리 아파 하는데 엄마가 방법이 있습니까? 그런데 잘 상담하시고 애 잘 다독거려가지고 끌고 가시면 됩니다. 애들도요 공부하겠다는 의지가 진짜 강해요. 우리 제일고등학교가 정말 많이 바뀌었다 그랬지만 정말요 애들요 선생님 말 듣고 상담 정말 많이 합니다. 그래 애들 잘 따라와요. 따라온 애들은 성적이 다 좋아요. 문제는 어느 학교든 놀고 싶은 학생들도 있습니다. 공부 방법을 몰라서 공부를 못한대요. 이야 정말 이 신기한 일 아닙니까? 공부를 해봐야 공부 방법을 알지. 자 이래 보시면 됩니다. 자 애가 부모님들 또 학생들도 책상 사주면 나 공부할게 가죠. 근데 그 책상에 앉히기 얼마나 어려운지 아시죠? 학생들 그 책상 절대로 안 앉습니다. 물건 두는 곳이지. 어쩌다 중간고사 기말고사 때 한번 앉아준다 이거. 그래서요 책상 먼저 사주고요 공부해라 하면 안 돼요. 지가 바닥에 앉아가 해봐야 책상이 필요하다는 걸 느끼는 거예요. 그러고 난 뒤에 책상을 사줘보세요. 요거는 요 학생들인데 좀 미안한 소리지만 부모님 잘 들으세요. 태블릿 PC 먼저 사주시면요 그거 유튜브 보는 방송 기계예요. 그죠? 애들 저 뭡니까 저 태블릿 들고 막 하면 유튜브 즐겁게 보고 있거든요. 그러면 선생님이 가면 지적하지 않습니까? 그러면 공부하는 채널로 바꿔요. 내가 그 방에서 나오는 순간 다시 바꿔. 자 그래가지고 나중에 집에 갈 때 복도에서 부딪히죠. 공부 좀 해라 하면 공부했는데요. 오케이. 했지 5분 55분 동안 딴짓하고. 지가 태블릿 없이 공부를 진짜 해보고 진짜 간절하게 필요할 때 그때 사주셔야 돼요. 그래야 공부의 도구가 돼요. 안 그러면 그거 놀이기구 됩니다. 저도 공부를 해봤고 저도 자식 키우지만요 우리 첫째하고 둘째는요 끝까지 태블릿 사달라고 하더라고. 태블릿 볼 시간이 없대. 문제 풀기도 바쁜데. 그런데 우리 막내는 태블릿 사달라고 합니다. 그래가 사줬어요. 유튜브 열심히 봅니다. 지방 들어가면 봐봐요. 손이 요즘은 뭐 기계가 뭐 잘 돼 있어가 뭐 단추 한 개만 팍 누르면 팍팍 바뀌는 거예요. 잡을 수도 없고. 공부 방법 모르는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해야 돼요. 요리를 해야 이 칼이 잘 든다 안 든다가 아는 거잖아요. 칼 일단 사줄게 요리 한번 해봐라. 요리 안 합니다. 지가 요리를 해봐야 도마가 필요하다는 걸 알죠. 그래서 일단 공부는요
지가 일단 하는 게 문제예요. 해보고 엄마 이거 필요해, 이거 해야 될 것 같아, 수학을 해야 될 것 같아, 학원을 보내줘. 그때 보내시면 돼요. 엄마가 학원 쫙 알아보고 학원 방학하지 마시고. 중학교부터 이거 같은 얘기예요. 중학교부터 벌어진 학력 차이를 어떻게 지금 그죠? 고등학교 가면 따라가야 된다고 마음은 결심은 하고 있죠. 결심만 하는 거예요. 작심삼일 그게 낱말 아니잖아요. 우리나라 고대부터 내려오는 말이잖아요. 굳은 결심을 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이걸요 방과후 들으시고 자율학습 하시면 거기에 누가 있어? 선생님이 있어. 부모님 A인데시지 않습니까? 학생들은 엄마인데 이기잖아. 선생님인데 진다니까. 아직까지는 공부에서는. 그래서 선생님이 오면 미안해서라도 바꾼다니까. 핑계는 덜 된다니까. 싫어하는 것을 해야 돼요. 고등학교는. 우리 인문계 고등학교 온다는 자체가 대학이 목표잖아요. 그럼 공부를 하겠다는 마음으로 오는 거지 않습니까?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근무를 해봤거든요.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에 가면 애들이 공부를 못하는 애들이 그렇고 그런 애들이 오는 줄 알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특성화 고등학교 관리를 딱 갔더니 내보고 공무원반 수업을 하네. 그러니까 공무원반 또 들어갔더니요. 성적대가 중학교 내신 성적으로 4%, 7%, 13% 이런 애들이 앉아있는 거야. 내가 미친 줄 알았지. 내가 아주 뭡니까 이게 느슨한 마음으로 왔다가 완전히 된통당했어요. 애들 눈을 키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특성고등학교 3학년 졸업하면서 공무원 시험 바로 붙어서 갖고 오는 거예요. 19살에 공무원 되고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애들은 지금이 목표인 거죠. 근데 우리는 진학이 목표잖아요. 그리고 대학 잘 가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야 돼요. 그래서 싫어하는 것을 하려고 그러면 당연히 선생님도 열심히 하고 부모님도 노력해야 되지만 뭐가 있어야 되겠습니까? 학생은 열정이 있어야 되는데 이 열정의 해석이 달라야 돼요. 열정은 뜨거움이 아닙니다. 뜨거움은 곧 식어요. 작심삼일이 돼요. 열정은 끈기입니다. 질겨야 돼요. 질겨서 3년 버텨야 돼요. 입학하는 순간부터 수능 치는 순간까지 버텨야 돼요. 야간 자습하면서 토요일 노는 날이라고 생각하면 걔는 이미 하면 사기 노란 건 아니지만 좀 사기 노란색에 가깝죠. 고등학교에서 토요일 논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우리 학교요 토요일 문제는 없습니다. 자습실 다 일어났습니다. 나와가 공부하라고. 자, 제1부는 끈질기게 열어놓습니다. 추석날 닫았습니다. 죄송합니다. 자, 이 포도밭 사진이거든요. 야하고 야가 어떤 차이가 있는 줄 아시겠습니까? 예. 야는 꼭대기가 이렇게 시들었어요. 왼쪽은요. 생생하죠? 왜 이런 차이가 납니까? 밖으로 보면요. 똑같고 비슷합니다. 일반계 고등학교가요. 이 학교 저 학교가 다 비슷해요. 그런데 여기에는 어떻게 돼요? 태풍 때문에 비닐이 다 날아갔어요. 여기는 비닐이 그냥 남아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비닐 한 장의 차이에 포도는 생명이 달린 거예요. 그런데 이 비닐을 한번 세우려고 그러면요.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여기 철근 달아야 되죠. 여기 비닐 씌워야 되죠. 이 구조물 설치해야 되죠. 이건 다 사람 손으로 해야 되죠. 밖으로 보면 빌창이 아닌데 그걸 만들려고 그러면 사람 손이 엄청나게 들어가요. 제1고등학교요. 학생들 자습시키고 방과후 시키려고 그러면 선생님은 많이 죽어요. 그런데 제1고등학교는 이 비닐을 씌워주겠다고요. 씌워져 있습니다. 지금. 언제든지 학교 나와서 공부해도 되고 심지어는 정말 나쁜 녀석들 토요일 갑자기 지가 문제를 풀다가 덜 풀었대. 선생님 1시간만 더 하고 가면 안 되겠습니까? 마치는 시간에서 1시간 더 한다고 그러면 선생님은요. 나도 가정이 있는데 근데 제가 진학부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선생님 그런 학생들이 있으면 보내야 되겠습니까?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러면 제가 있으라 않겠습니다. 그냥 질문만 했어요. 그래서 제일고등학교는요, 학생들이 가고자 하는 길에 보호하고 옆에서 도와주고 이런 일을 하겠다. 저도 그렇게 하겠다. 마치겠습니다.